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오늘 장을 되돌아보고 내일 장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정리하시죠. 네 가지 이슈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올랐고요. 코스닥 역시나 0.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큰 폭으로 올랐던 건 바로 사료주였습니다. 러시아가 5대 사항을 공격하면서 다시 한번 곡물 가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주도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UAM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린 수소 산업에 총 5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발 훈풍을 받아들였는데요. 특히 니케이 지수는 오늘 1%대 강세로 마감하며 3개월 만에 4만 선에 안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고요. 첫 번째로 지수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입니다. 코스피는 0.39% 상승하면서 2,630선에 안착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 역시나 0.46% 탄력이 조금 더 컸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데에는 수급이 전반적으로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띄워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제 종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6만 1,000원에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전고점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고요. 반대로 2차 전지 종목들 살짝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출판 관련된 종목들이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에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늘장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섹터 간 힘겨루기가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들썩였는데 앞으로 어떤 종목들 잡아내면 좋을지 이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사료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료주가 크게 올랐던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5대 사항을 공격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일 이후에 약 일주일여 동안 총 5차례 공격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사항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곡물을 수출하는 항구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사료주들이 이에 따라 반응을 했는데요. 일단 한탑 역시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고려산업이 오전 10시 구간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고려산업을 필두로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그리고 팜스토리까지 모조리 큰 폭으로 올랐는데 다만 오후 들어서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장 어떤 시세가 나올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3개의 비전을 딱 제시를 했는데 관광, 산업, 생활 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UAM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제주도에 하늘을 나는 택시에 관한 이제 운용구역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장에서 사실 UAM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제2시연 시스템의 경우에는 현재는 8.5%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소식이 보도된 2시 구간 잠깐 슈팅이 나오면서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역시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데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한화 시스템만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시아 증시가 오늘 좀 훈풍을 받았던 이유는요. 일단 미국 증시에 훈풍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4만 3천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고 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니케이가 어제장에서 39,000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4만 선을 돌파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대 강세였고요. 대만 가권지수도 역시나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중국 증시 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 증시는 조금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1.3%가량의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초 이후에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중국 증시 일단 상해 종합지수가 10% 올랐고요. 신흥국, 베트남이나 인도 쪽도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가 10%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나홀로 좀 소외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연봉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연봉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딱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약 1%가량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나홀로 좀 홀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이제 어닝 시즌도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들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탄탄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는 이번 시장 마감 정리도 하면서요. 앞으로 파트너님의 강의 그리고 공략주 시간까지 1시간 동안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오늘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또 처음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 방송 전에 우리 파트너님께서 마감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 건 봤는데 이제 또 마감 후에는 어떤 코칭을 들려주실지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시장을 쉽고 또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수익이 나는 투자가 어떤 것인지 그 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함께 찾는 그 패스파인더로서의 역할을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이 나는 투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금융계에 몸담으시기도 했고요. 또 주식에 관련된 책을 집필하실 정도로 정말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기본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 잘 헤쳐나가고 싶다, 원칙을 통한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QR코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딱 3초 동안 갖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화면에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 이름이죠.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QR이나 문자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계속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결국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쪽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북한 쪽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 먼저 마감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막판에 매수 들어오면서 좀 상승하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처럼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는 사상 최대 지수를 찍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 내에 이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는 시장이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내에 유동성이 공급돼서 이 시장을 끌어올려주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오늘 마감 쪽에서 보면 아까 낮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강의 노벨상 테마주 이게 지금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치고 오늘 3일째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장 막판에 밀리면서 끝났고 다른 테마주들도 또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주를 갖고 설명을 드렸듯이 이 테마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 그 부분을 앞에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방산주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이 방산주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 관련된 뉴스에 의해서 이 투자가들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학습 효과라는 것인데요. 투자분들이 그런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강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엄연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또 현대 롭텐 같이 우리나라 국산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었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중소형주인 스펙코니, 빅테크, 휴니드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좀 반짝했지만 이후에 계속 약세를 나타내고 스펙코 하나만 빨간색을 켜고 끝났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원전주들이 또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이들은 미국의 구글이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으로 이 SMR이라는 그 소형 모듈형 원전을 그 계약을 맺고 이제 건설하기로 했다는 게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한 재료에 의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죠. 특히나 이 소형 SMR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또 삼성물산이나 이런 현대건설 같은 업체들은 미국에 있는 이런 그 SMR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실제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이 원전 관련주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저도 이제 뱃살이 나와서 좀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오전에는 이 비만 치료제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리는 그 즉시 격언처럼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이 비만 관련주들이 대거 올랐는데요. 이 유고비라는 게 국내에서 판매를 개시하면서 이러한 재료가 시장에서 먹힌 것이고 특히나 올릭스나 SLS 바이오 같은 것들 그리고 DXVX, 대봉 LS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이 유고비의 판매와 관련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의 장 막판에 매수세가 몰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함께 이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좀 강세를 나타냈지만 그 강보합에서 살짝 고개 정도 드는 수준인데요. 이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엄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HBM이라는 갑자기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정책의 차이 그리고 이 SK하이닉스가 이 HBM이라는 이 반도체 쪽에서 시장을 그 엔비디아와 함께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그 수혜를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결국은 이 둘 사이의 주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 대형주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중소형주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 좋다고 생각하는 그 종목에 대한 그 찾는 방법, 서치에서 이런 종목을 찾는 방법과 또 찾아진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투자에 있어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장 내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채로 좀 옆걸음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는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원전 같은 테마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 수가 있을까요? 특히나 어닝 시즌 도래한 만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투자에 대한 기본을 잘 세운 채로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 파트너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기본기만큼은 우리 파트너님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알차게 얻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강의 외에도 계속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바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딱 3초만 갖다 대시면 되거든요. 그럼 링크가 나오니까 그 링크 타고 바로 넘어오시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마찬가지로 입장을 도와드리니까요. 이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파트너님과 처음 강의를 들어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딱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얘기를 앞서 잠깐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라면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트너님, 오늘 어떤 강의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방송에 쓰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시작할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이 주식 투자 이 입문서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려서 책을 썼었는데요. 그때도 대상을 주식 투자 초보 투자자들이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주식 투자의 방법론을 합리적으로 또 그 수익과 연결되는 그런 투자 방법론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 관련된 책을 썼었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서 그 엑기스만 뽑아서 지금 30분 동안 기본적인 부분만 우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지루하고 또 장이 끝나서 지치기도 하실 텐데요. 한 30여 분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왜 주식 투자가 공부를 한 투자자와 공부를 하지 않은 투자자가 수익률이 달라지는지 이거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식 투자의 기초에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본적 분석이란 말은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듣는 자꾸 기본에서 뭐 도대체 기본이 뭐냐라고 하시는데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1999년도에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님이 처음으로 이민에셋이라고 만들 때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미래에셋은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우리나라 최대 증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저변에는 바로 기본으로 돌아간 그 정신이 있는 것이죠. 이 기본적 분석은 무엇보다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학 원론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기본적 분석의 목적은 종목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종목을 찾아서 유망한 종목, 앞으로 나에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우상향을 장기간 할 수 있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그러한 종목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게 바로 기본적 분석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지겹고 하시겠지만 어렵고 하겠지만 주변에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이 주식 투자 입문서를 한 권이라도 꼭 읽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제가 제 책에도 써놨지만 주식 투자를 너무 쉽게 해놨어요. 가까운 은행을 가시던 아니면 뭐 증권사를 가시던 뭐 요즘은 이제 HTS라고 해서 뭐 CD 같은 것도 주지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다 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바로 그냥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는 할 줄 아는데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수익을 내는 그 방법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다 주변에 열이면 열, 또 주변에 뭐 9종을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손실을 봤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물론 지금 같은 장세라면 손실 볼 위험이 큰 장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세장이고 또 리스크가 큰 장세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그 안목을 기르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 분석에서 투자에 기초해가지고 4가지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거시경제 지표를 체크하고 유망산업을 확인할 줄 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거시경제라는 말 나오면 벌써
지겹죠.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은 뭐 사회탐구나 뭐 이런 쪽에서 들어봤을 경제학 용어이기도 하고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그런 그 지표들이긴 한데요. 결국은 시장이 그 변하는 그 흐름을 이 거시경제의 지표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 투자를 할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의 가장 기본은 거시경제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 속에서 유망한 산업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산업 속에 바로 우리가 진흙 속에 찾아야 될 그 진주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진주들 속에 흙을 털어내고 나서 진짜 영롱한 빛을 내는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선 그러한 상장회사, 즉 이 영롱한 빛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안목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상장사의 성장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시장과, 즉 앞에서 말했던 거시경제 지표와 유망산업이라는 그런 또 그 속에서의 경쟁력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찾아진 종목들이 말 그대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것이죠. 자,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찾아진 종목에 대해서 이 매매 타이밍을 어느 때 잡을 것인가,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기업이고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고 좋은 연봉을 주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도 이 시장,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5만 전자가 되기도 하고 9만 전자가 되고 어떤 때는 10만 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그 매매하는 타이밍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이 기본적 분석으로 찾아진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고, 이게 여기서 많이 주로 사용되는 지표들이 거래량과 주가 차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증권 방송이나 여기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차트를 놓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 차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줄 아는, 즉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낚시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갖고 설명하는 걸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쉽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이 기술적 분석은 이 말 그대로 아무리 그 경제학 박사라도 이 종목을 잘 찾아내고 했을지라도 이 매매 타이밍을 잡아내는 건 나름대로의 실력과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전이 가장 최저점이고 어느 점이 가장 최고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매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한 방에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사는데 뭐 나 소액 투자하는데 뭐 그냥 한 방에 사지 뭐.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매수할 때의 목적은 최저점, 즉 그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분할해서 종목 수량을 조절해 가면서 그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수량은 가장 많이 잡는 것이 이 분할 매수의 목적이고, 나중에 이게 어느 시점이 돼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주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최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즉 상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분할해서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라이스에서 팔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최고점에서 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짜릿한 그 느낌은 그런 매매를 해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은 자기가 소액주주니까 내가 끼게 해봤자 뭐 1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소액주주인데 이걸 나눠서 언제 사냐, 빨리빨리 사야지 하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질러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에 질러버리는 것에 결국은 덫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종목에 물리고 나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종목에 대해서 막 파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누가 채택해주고 어떻게 경영해왔고 이런 말들을 주변 분들과 막 정보를 공유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기 전에, 즉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찾으신 분들은 내가 매수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즉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분할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고 매수 수량을 가장 많이 샀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이 그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오르기 시작해서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면 오를 때, 특히나 이제 분기 실적이나 반기 실적 또 온기 실적을 발표하는 그 시점에서 이 실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매도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타이밍에 매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찾은 그런 종목은 나중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할 때도 또 최악의 경우 손절매를 할 때도 그 타이밍을 나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열이면 열, 제가 만나본 주식시장에서 만나본 그런 고객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예전에 증권사 근무할 때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사고 나서 그 종목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전에 그 코스닥이 뭐예요라는 광고도 나왔듯이 지금 그런 손님들이 많다 보니 대부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물려서 장기 투자하시는 반강제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맘졸이면 결국은 나중에 원가에 도달했을 때 너무 빨리 팔아버려서 진짜 수익을 낼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면 나름대로 종목을 찾는 눈도 생기시고 그 종목을 매매하는 타이밍을 잡는 눈도 생기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10번에 8, 7번은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증권 분석의 방법 중에 기본적 분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과 기업의 내재 가치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뒤에 이제 종목을 갖고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요. 어려워는 보이지만 기본적 분석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대응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시면 이제 투자의 습관이 들어서 이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바로 손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진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 종목이 지금 그 말 그대로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따져서 매매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가 끝났을 때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이제 상장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이거를 막 하루빨리 팔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한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인내심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시장은 매일매일 변동성 있게 움직이지만 그 변동성 속에서 내가 처음 이 종목을 찾았을 때 그 투자의 그 결정을 내린 이유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또 이 나중에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 회사의 그 내재 가치가 주가에 아직은 그 반영이 다 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이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무역 수지와 환율, 금리 등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한국은행이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로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한 번 올렸다가 왓다나베 부인들이라고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 엔화를 차입해서 전 세계 자산에 투입했던 그 일본 투자가들이 대거 이 엔화를 상환하겠다고 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만큼 금리가 싼 데서 금리가 높은 대로 자금들이 머니 무브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일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을 이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환율 문제는 지금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라는 원화 자산을 팔고 이 달러 자산을 그러니까 달러를 사들이며 해외로 돈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다시 말해서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자원들을 대부분 다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러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보셔야 됩니다. 이 경기 사이클에서 침체, 회복, 성장, 극성이라는 이 네 가지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게 일종의 투자의 사계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대비될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 회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봄입니다. 이제 만물이 얼어붙었다가 봄이 따뜻한 햇살 속에 이제 생명체들이 다시 탄생하고 피어날 때 그때가 회복세고 한여름은 말 그대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과실을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극성기는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침체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이 투자의 사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목의 사계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 경기 사이클별로 매매 방법을 달리 가져야 합니다. 보시게 되면 회복 장세와 또 성장 장세, 또 극성, 이 각각의 시기마다 이런 매매하는 방법을 달리 가져가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복기는 말 그대로 이게 침체기를 지나서 주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들어갔을 때는 말 그대로 한번 저점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투자하고 잊어버리거나 아예 버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이런 그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우리 그 일 변동폭이 30%씩이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 말 그대로 1년 만기 정기금이 뭐 세전 5%라고 치면 한 6배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 말 그대로 발목 아니면 뭐 이 무릎부터 상투까지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 분석에 의한 종목 찾기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종목을 찾기 위해서 진짜 어려운 이 기본적 분석을 다 해서 종목을 찾았다 할지라도 시장 리스크가 강화될 때 말 그대로 이 시장에서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 개별 종목의 어떠한 장점이나 또 아니면 그 호재가 묻혀버리는 그런 그 시장 리스크가 강화될 때는 저도 손절매를 칩니다. 손절매 치는데 저는 그 손절매를 그냥 이 종목을 그냥 팔고 나서 스탑 로스라고 해가지고 손실을 뭐 그만둔다, 여기서 뭐 그치게 한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종목을 팔고 나면 나중에라도 이 같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했던 이유가 그 변동이 없다면 시장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잡기 위해서 손절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시장 주도주들을 따라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일명 대장주라는 말인데요. 시장 내에서 일단 어떤 그 테마나 섹터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대장주입니다. 물론 대장주가 반도체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오히려 이등주였던 SK하이닉스가 반도체주의 대장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찾을 때 시장 주도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떤 종목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또한 기본적 분석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본적 분석을 공부할 줄 아셔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투기적인 그 투자자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 보면 그 많이 투자해봤자 일주일을 넘기는 분들이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손절매를 쳐버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뭐 아니면 그 일주일 동안 주가가 너무 급락을 해서 낙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 말 그대로 이제 물려 계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뭐 6개월도 기다리시고 1년도 기다리시게 되는데, 다시 시장이 1년이나 6개월 후에 다시 또 한 번 순환매가 돌아서 주가가 어떠한 호재성 재료에 그 주가가 종목이 막 오르게 되면 그 홀라당 그 원금도 안 돼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익을 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매번 그 후회를 반복된 실수를 계속하시면서 그 후회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못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병이 걸린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주식 투자는 나름대로 이 인격 도야도 필요한 그런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증권 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이제 종목 찾기 중에서 시장의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기본적 분석을 나의 투자에 내재화해서 매번 어떤 종목이든 무조건 누가 옆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하면 그 카드라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 그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데? 라고 물어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셔야 되고, 그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증권 감독원에서 만든 이제 다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자금융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분기 보고서나 또 이 반기 보고서 또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 회사가 제대로 잘 그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번거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거래하는 증권사에 여러분들의 그 거래 증권사의 직원들이 항상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종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그 직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도 많이 상담을 해보십시오. 증권사 직원들은 그렇게 하라고 억대 연봉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를 주면 증권사가 돈을 벌어가는데 그 벌어간 돈들은 그 직원들한테 그걸 월급 형태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증권사를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선 그 직원들에게 그 충분히 그 투자 조언도 받으시고 또 정보도 얻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전문가적인 스킬을 갖고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도 그 증권사 직원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한 발 더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는 건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조건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가서 계좌부터 트지 마시고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을 딱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라는 것이죠. 요즘 그 교보문고나 가까운 서점에 가보시면 이러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막 골라보지 마시고 책을 한 권 딱 잡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써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한 권이라도 다 필독을 해보시면 진짜 이 증권 시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을 더 쉽고 빠르게 또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관련된 입문서를 꼭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고 투자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 투자의 딱 기초가 되는 부분부터 향후 더 심화적인 내용까지 저희 마가무 투자 코칭과 계속하시면 하나하나씩 그 제대로 된 코칭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처음으로 딱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정말 시청자가 딱 된 마음으로 기본기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좋은 종목을 결국 잡기 위해서는 좋은 산업인지, 유명한 산업인지, 그리고 그 내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 이런 기본적 분석부터요. 매매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까지 정확하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바뀌는 우리 시장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투자론부터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죠. 지금 화면에 QR코드 다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딱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노란 링크 딱 터치하셔서 들어오시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문자 샵 3772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편하게 넘어오셔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해드립니다. 이후에는 이제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이제 증권 방법론을 통해서 결국 어떤 섹터를 주목해 보면 좋을지 히든 섹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하루를 오가면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테마주 장세를 펼쳐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지금 바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 어떤 종목이 좋냐, 당장 나한테 수익을 먹혀줄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네 후배 친구들하고 술자리 하더라도 아이 형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는데 이게 진짜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게 보면 결국은 그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적에 따라갑니다. 저도 일반 그 증권사에도 있어봤고 기업에도 있어보면서
특히나 이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업의 경영에도 참여해봤고 그러면서 이러한 상장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의 그런 경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그 회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마케팅 같은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재무적으로 그 비용을 줄이고 하는 그런 활동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앙상블을 이룰 때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대부분 뉴스나 또 그런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인터넷 그런 것들이 사실 확인이 안 된 정보들이 많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종목에 관련된 정보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정보가 진짜로 팩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줄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뉴스에서 그 신문에 인터넷 언론이나 또 아니면 활자된 아침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그 기자가 어떠한 보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 그 정보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 면도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실제로 내가 이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받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손부터 나가서 매수 주문이 늘었다가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정보와 실제로 이런 언론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가치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히든 섹터로 이제 제시해 주는 건 제가 요즘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방산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그 방산주로 대변되는 이런 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난 주말 사이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북한에 대해서 뭐 우리 남한의 뭐 무인기가 북한 넘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하면서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우리가 이제 비싼 그 외채를 북한에게 빌려주고 만든 남북한 도로들을 북한 쪽에서 이제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리고 하는 이런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솔직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거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원화 자산을 팔고 자산을 좀 빼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벌써 1,460원대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지난번에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그 이후로 슬금슬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시장 내에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학습되어 있는 것은 바로 방산주입니다. 그런데 이 방산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보시게 되면 이 전쟁 공포 테마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방산주 중에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뭐 10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은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또 일본은 반대로 또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함께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게 그 순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한국은행이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 이게 가계 부채가 또 많은 점, 또 그리고 이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도나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것, 그다음에 시장 리스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학습 효과를 통해서 전쟁 공포 테마주, 즉 이 중소형 방산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크게 뭉뚱그려 와서 이렇게 방산주라고 하면 국산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대형주 중심의 방산주가 있고 또 우리나라 국군을 대상으로 이 방사청에 예산을 갖고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군에 납품을 하는 중소형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전쟁 공포 테마주라는 좀 살벌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기반을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소형주들은 이 방사청이 얼마만큼의 국방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수익 실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대형주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거에서 해외에 대규모로 무기를 수출하면서 대규모로 흑자를 내고 있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국산 무기 테마주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서주거나 대출금을 내주면서 수출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한국의 럭키드 마틴이 될 거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가들의 불안감을 기반으로 하는 이 전쟁공포 테마주 중에 특히나 여기 보면 한일단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일단조는 다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체들과 다르게 그래도 흑자를 내는 업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주가가 다른 이 전쟁 공포 관련주보다 즉 개인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보다는 고개를 많이 바짝 쳐드는 모습이죠. 그게 이 한일단조는 말 그대로 실적을 내는 방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천 원 정도까지 기업 가치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이 할인되고 있는 거의 반값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이유는 이 중소형주 자체가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대부분 우리나라 국방비에 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방산주 국산 중소형 방산주들이 정부 예산으로 정부의 이제 이 방사청에다가 이 무기들을 납품하기에는 이 좀 예산이 좀 딸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5mm 포탄 지난번에 이슈가 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뭐 이 한일단조가 이제 만드는 포탄 155mm 포탄의 탄두 부분에 단조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때문에도 올 연초까지만 해도 꽤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고개를 쳐든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 이후로 이 무기에 대한 구매가 적어지면서 굉장히 좀 한일단조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일단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소형 방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그 종목들 중에 나름대로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한일단조는 이 전쟁 공포 관련주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하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요행수이긴 하지만 지금 그러한 긴장감이 이 한반도에 좀 많이 뉴스화되고 그 뉴스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워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일단조 같은 종목들이 나름대로 실적도 흑자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한일단조를 한번 주의 깊게 공부해 보시면 이 전쟁공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 방산주에 대해서 좋은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분석 방법을 토대로 방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쟁 공포 테마주 그리고 그 내에서도 한일단조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도움 그리고 더 다양한 시장 관련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QR코드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지금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에 갖다 대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노란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터치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딱 방법이 제대로 나가고 있죠. 이 방법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이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 오늘 방산주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향후 실제로 직접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밴드를 통해서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김태훈 전문가님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후 투자 코칭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